그는 밤이 되길 기다렸다. 북쪽 하늘엔 별빛 하나 없었고 발밑은 얼어붙은 흙탕이었다. 말없이 신발끈을 고쳐매며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몸을 낮춰 철조망 사이를 기어나갔다. 경계병의 발소리는 멀어졌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주를 시작했다. 처음 탈북은 죽음을 감수한 도박이었다. 두만강은 얼어있었고 밤 공기는 사람을 뼛속까지 마르게 했다. 그날따라 경계선의 전깃불은 밝았고 눈은 그의 흔적을 숨겨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거기서 멈추면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걸. 그는 달렸다. 얼음 위를, 눈길을, 자신을 향해 짖어대는 개들 소리를 뒤로하고 달렸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 겨우겨우 도착한 중국 땅. 발 아래 흙이 다르다는 걸 느끼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중국은 그에게 피난처가 아니었다. 탈북자를 밀고 하면 돈을 받는 마을, 경찰은 매서운 눈초리로 그의 입술을 읽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줄기에도 죽음이 실려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조선족 교회를 만났고 그곳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다. 누군가는 그에게 밥을 주고 누군가는 남한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남쪽엔 집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탈북 브로커는 현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교회 사람들은 성금을 모아줬고 그는 다시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다. 수십 시간을 거쳐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으로 넘어갔다. 그 여정의 마지막엔 낯선 사무실과 대한민국 정부라는 말이 적힌 간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행기를 탔다. 자신의 생에서 처음으로 날아오른 철새처럼. 서울. 빌딩 숲, 지하철 소리, 간판의 네온.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다.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남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말투, 표정, 옷차림,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누구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시선 속엔 늘 그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일자리는 고기 공장이었다. 새벽 5시부터 밤까지 말없이 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삶.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중국에서 함께 도망쳤던 친구들은 일찍이 사라졌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다쳐 떠났고 누군가는 카지노에 빠져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북한의 가족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을까? 아버지는 노동교화소에 끌려갔을까? 자신이 탈출한 뒤 남겨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믿었다. 나 하나 살아서 뭐하나. 가족이 죽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했다.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준비했다. 다시 라오스로, 다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두만강으로. 이번엔 자유를 떠나 속죄를 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북한은 예전의 그 북한이 아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체포됐다. 손목엔 수갑이 채워졌고 눈엔 검은 천이 씌워졌다. 신문은 며칠 밤낮을 이어졌고 그는 모든 걸 고백했다. 남한에서의 생활, 누구를 만났는지, 뭘 배웠는지. 그들은 그에게 간첩죄를 씌우려 했지만 그는 끝내 아무 정보도 없다는 걸 증명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풀려났다. 노동단련형 1년을 선고받고 다시 평양 외곽의 공장으로 보내졌다. 거기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와 같은 재입국자가 이미 수십 명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선전용 인물로 다시 쓰이고 있다는 것. 몇 달 뒤 그는 조선중앙TV 앞에 섰다. 남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조국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연설했다. 모든 대사는 검열된 것이었고 모든 표정은 훈련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대본을 바꾸면 생명이 사라지는 무대였다. 그러던 중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기술자 중 한 명이 그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정말 다시 나갈 생각 있습니까? 그는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둘은 밤마다 탈출 경로를 그렸다. 경비 교대 시간, 조명 각도, 강가의 수심까지. 모든 게 다시 한 번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번째 탈북은 시작됐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고 더 무모했다. 한 번 살아 돌아온 몸이었지만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질 터였다. 그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발끝은 얼었고 등에선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 그리고 다시 태국. 그가 서울에 돌아왔을 땐 얼굴은 변해 있었고 이름은 사라졌고 그는 망명자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이번엔 TV에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살아남았다. 지금 그는 작은 식당에서 일한다. 고기를 썰며 밤이면 라디오를 듣는다. 가끔, 아주 가끔은 강 건너 북쪽 하늘을 본다. 그곳엔 아직도 별빛이 없다. 하지만 그는 안다. 그 어둠 속을 두 번 건너온 사람은 다시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